아, 씨! 다 잡았는데. 어!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 좀 이따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 46살이나 먹은 아들. 태식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건 짐승의 포효 같은 짜증이었습니다. 70세 노무 순자가 새벽부터 정성스레 끓인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 앞에서 태식은 그저 자기 게임 캐릭터가 죽은 것에만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모니터의 파란 불빛이 태식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순자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46살.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인생의 결실을 맺을 나이라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7살 어린애처럼 제 등골을 뽑아 먹으며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말아먹고 들어온 이후 태식의 시계는 그날에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태식아, 밥 가져왔다. 따뜻할 때 한술 떠야지. 너 요새 속도 안 좋다며. 순자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컵라면 용기들 사이로 밥상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침부터 난리야. 돈 없어서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는 내 심정 알아? 내 인생 망가진 거 다 엄마 탓인 거 몰라? 태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화면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밥상 위에 놓인 수저를 신경질적으로 쳐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숟가락이 차가운 장판 위를 구르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순자의 가슴바닥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얼굴 한번 마주해주지 않은 채 떨어진 숟가락처럼 차갑게 엄마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40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아파트, 그리고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태식에게 순자는 엄마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남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46이나 먹은 아들이 여전히 엄마 치마폭에 숨어 큰 소리치고 있다면 그건 부모의 죄일까요? 자식의 악함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런 캥거루 자식이 앉아 부모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깨부술 순자 씨의 통쾌한 반격이 곧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고구마 같은 인생의 시원한 사이다가 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남긴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물에 젖은 손이 유난히 시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 소파 위에 팽개쳐진 태식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가 순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집 팔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우리 이번 달 안에 계약금 넣어야 해. 순자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결혼, 집을 팔아. 태식은 단 한 번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순자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남편의 유산이었습니다. 태식의 계획은 단순히 얹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그 집값을 통째로 가로챌 작정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부릅니다. 태식아, 너 이게 무슨 소리니? 뭐, 이 집을 판다고? 안방에 누워서 만화책을 읽던 태식이 쓱 나오더니 엄마 손에 든 휴대전화를 거칠게 뺏어갔습니다. 아, 진짜! 왜 남의 전화를 보고 난리야? 어차피 엄마 죽으면 이거 다 내 거잖아. 좀 미리 당겨 쓰겠다는 건데 뭘 그렇게 유세야? 그리고 요즘 엄마 자꾸 깜빡거리잖아. 동네 사람들도 또 엄마 치매 기운 있다고 수군대더라. 내가 관리해주는 게 낫지? 치매. 태식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순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엄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재산을 가로챌 치밀한 밑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보면 몰라!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암튼 집 팔아서 내 사업 자금 좀 보태! 이게 다 아들 위하는 길이야, 엄마! 순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태식이가 지난 10년간 가져간 돈, 사고 친 뒷수습 비용이 단 1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았던 여자의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래. 태식아, 네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겠다 이거지? 그럼 진짜 치매 노인이 어떤 사고를 치는지 너한테 똑똑히 보여주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태식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고모이자 순자의 든든한 조력자인 신우이였습니다. 형님, 저 순자예요. 이제 집 팔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태식이 숨통 끊어질 만큼 비싸게 팔 생각이에요. 안방문을 잠근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낡은 장부를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방금 전 거실에서 본 아들의 눈빛은 자식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온 미련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서랍장에는 낡은 장갑과 때 묻은 인감 도장이 놓여 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대납했던 영수증들이 굴러다닙니다. 거실에선 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이 얇아 속삭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태식은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노인네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방금도 내가 치매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조만간 집 팔아서 넘길 테니까 그 강남 아파트 분양권 알아봐. 내 명의로 하면 세금 나오니까 자기 명의로 돌리고.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여자친구 명의로 돌리겠다고? 아들은 이미 순자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말이야. 시설 좋은데 알아볼 거 없어. 그냥 나라에서 지원 나오는데 대충 넣어버리면 돼. 어차피 기억도 못할 텐데 돈 아깝게 뭐하러. 태식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를 질러봤자 저 뻔뻔한 낯짝이 바뀔 리 없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이었던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릴 땐 기둥부터 치는 게 아니라 기초 바닥부터 파내야 하는 법이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산채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을 가로챌 궁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다 못해 눈이 뒤집힐 일이지요. 하지만 순자 씨는 영리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스스로 짐승의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순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나와 지글지글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코를 킁킁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웬 고기야? 엄마, 집 팔기로 마음 굳힌 거야? 순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밥상 위에 고기를 수북이 쌓아주었습니다. 그래, 태식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고 무릎도 아픈데 이런 큰 집 가지고 있어. 뭐 하겠니? 내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게 남는 거지. 태식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서렸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진작 이랬어야지. 내가 엄마 노후는 책임질게. 알았지? 아들은 고기를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개걸스럽게 씹어 삼켰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씹어 먹는 듯한 모습이었죠. 많이 먹어라. 태식아,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네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 작정이라면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로 만들어주마. 순자는 아들이 고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서류 한 장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상상도 못할 이 집의 진짜 주인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태식이 배를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고에 숨겨두었던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옮겨둔 순자의 귀중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는 안방문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태식아, 너 아까 통화할 때 그랬지? 엄마, 정신없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 내 뜻대로 해주마. 관리 아주 제대로 시작해보자꾸나. 순자가 집을 나선 직후 태식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담보 설정 및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식은 영문도 모른 채 문자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벌써 처리한 거야? 하지만 그 문자는 태식의 장밋빛 미래가 아닌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태식은 다음 날 아침 콧노래를 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고기를 든든히 먹고 집까지 팔아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인생 역전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죠. 하지만 집안을 둘러본 태식은 평소와 다른 기류를 감지합니다. 집안이 지나치게 정갈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찌개 냄새 대신 사람 온기 한 점 없는 서늘한 냉기와 코끝을 스치는 휑한 먼지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 말입니다. 텅 빈 식탁 위 정갈하게 놓인 봉투 하나를 태식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주방 한쪽에는 엄마가 매일 쓰던 낡은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엄마! 밥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부동산 가야 된다니까! 태식이 엄마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구는 군대 내무반처럼 각이 잡혀 정리되어 있고 엄마의 옷가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화장대 거울에는 커다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죠. 태식아, 네 말대로 엄마가 치매가 심해서 사고 좀 쳤다. 집은 이미 넘겼으니 새 주인 오면 인사 잘하거라. 사고 쳤다고? 대체 뭘 넘긴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태식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띵동, 띵동, 마치 집을 부수기라도 할 듯한 기세였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누구냐고요? 진짜! 태식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명도 소송 통지서와 퇴거 요청서가 들려 있었죠. 김태식 씨, 이 집은 어제 날짜로 경매 낙찰자한테 소유권 이전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짐 빼세요. 뭐요? 경매라고요? 이게 우리 엄마 집인데 무슨 경매야? 사모님이 지난 10년 동안 김태식 씨 사업 자금 빌려준 사채업자들한테 이 집 담보로 잡으셨더라고요. 이자 연체로 경매 넘어간 지가 언젠데 몰랐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태식은 엄마가 조용히 뒤를 닦아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갚아준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 집을 담보로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노리기 전에 이미 집은 아들의 빚으로 공중분해될 운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짐승 취급할 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 매로 다스릴 수 없다면 법으로라도 다스려야 한다는 순자 씨의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태식의 모습 위로 거실 시계가 정각 1시를 알리며 무겁게 울립니다. 태식은 미친 듯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뿐. 그제야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어제의 소고기가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특식이었다는 것을요. 엄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곧 50살이라고! 나보고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태식의 절규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태식의 휴대전화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 순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자유로운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아, 밥은 먹었니? 네가 그랬지? 나 치매라고. 그래서 치매 노인답게 집 도장 좀 막 찍었단다. 아, 그리고 네 통장 확인해봐. 내가 네 이름으로 빌린 사채이자 네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게 해놨어. 46살이면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태식이 급하게 은행 앱을 켜자 잔액은 마이너스 수억 원. 그리고 그 아래엔 다음 달 이자나 비밀이 이 빨간 글씨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 뺏기 작전이 오히려 아들을 빚더미에 앉힌 셀프 감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띠리릭 하는 도어락 해제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이 부스스 눈을 뜨기도 전에 구두를 신은 낯선 사내들이 이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덩치 큰 인부들입니다. 태식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태식의 당황한 고함은 무시당했습니다. 집행관이 법원 마크가 찍힌 서류를 태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태식 씨 되십니까? 이 집은 전 소유주 김순자 씨의 매매 계약과 퇴거 요청으로 오늘 날짜로 명도 집행 들어갑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인부들, 짐 빼세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어딨어요? 어디 있냐고요? 태식의 비명 섞인 항의는 거대한 이삿짐 박스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집행관들은 기계적이었습니다. 50살 가까이 먹은 남자의 체면 따위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태식은 양팔을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나갔고 그 뒤로 그가 10년 동안 방구석에서 애지중지하던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먼지 냄새를 풍기며 복도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맨발로 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열쇠업자가 붙어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야! 이거 안 놔!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태식이 악에 받쳐 소리칠 때 복도 바닥에 뒹굴던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순자가 보낸 동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속 순자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아, 많이 놀랐지? 네가 그랬잖니. 내가 치매기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신없을 때 이 집을 헐값에 넘겨버렸나 보다. 법적으로 주인 바뀌었으니 괜히 힘 빼지 마라. 거기 새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태식의 눈이 경련하듯 떨립니다.
태식아, 네 짐 속에 지난 10년간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적어둔 장부 넣어놨다. 그거 다 갚기 전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46살이면 이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엄마는 이제 여행 좀 다니련다. 집에서 쫓겨난 태식은 꾀죄죄한 몰골로 길가에 던져진 짐가방 위에 주저앉아 있다. 지나가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태식의 뺨등을 때린다. 태식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자친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나 좀 데리러 와줘.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지영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발, 오빠 진짜 눈치 없다. 집 팔아서 돈 가져오라니까 빈손으로 쫓겨나? 오빠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다며? 그럼 나랑 무슨 결혼을 해? 번호 차단할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끊긴 신호음보다 더 잔인한 건 비에 젖어 잉크가 번져가는 엄마의 장부였습니다. 태식은 장부를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순자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아, 너는 오늘 엄마를 잃었지만 비로소 인간이 될 기회를 얻었다. 축하한다. 46살의 독립을. 태식은 빗속에서 장부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슬픔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단돈 1,000원 한 장 없는 46살 캥거루 아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태식은 서울역대 앞실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46살이나 먹은 장정이 이 멀쩡한 허울을 하고 노숙자들 틈에 섞여 있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술꾼인지 도박꾼인지 수군대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엄마,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아들을 길바닥에. 나 진짜 죽으라는 거야?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장부를 다시 뒤졌습니다. 마지막 희망, 혹시나 비상금이라도 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었죠. 그러다 맨 뒷장 속지에 붙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배가 고프면 이 주소로 찾아가라. 내 밥값은 미리 치러뒀다. 태식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엄마가 나를 굶겨 죽일 리가 없지.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경기도 외곽의 어느 공사 현장 근처 식당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저 김순자 씨 아들인데요. 밥값 치러뒀다고 해서. 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안쪽에서 땀 냄새 풀풀 풍기는 거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태식의 위아래를 훑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아, 네가 그 46살 먹은 캥거루냐. 순자 누님이 그러더군. 밥은 먹여주되 땀 안 흘리면 숟가락 뺏으라고. 누님요. 아저씨,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 네 엄마가 40년 전 현장에서 밥 해줄 때 밑에서 일 배우던 막내다. 지금은 이 현장 오야지고 네 몸값은 네 엄마한테 이미 선불로 받았다. 짐은 저기다 두고 가서 안전모 써라. 오늘부터 곤방자재 나르기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순자 씨는 아들에게 현찰을 주는 대신 아들의 노동력을 미리 사버린 겁니다. 도망도 못 가게 현장 소장에게 신분증까지 맡겨버렸죠. 46살 평생. 무거운 거라고는 게임기 마우스밖에 안 들어본 태식에게 시멘트 포대 40kg의 무게는 삶의 무게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인생사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엄마 등골 뽑아 먹을 때는 세상 편하더니 제 손으로 밥벌이 하려니 손바닥에 물집 잡히는 꼴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이다 아닙니까? 자식 귀하다고 품에만 끼고 도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밖으로 등 떠미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순자 씨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식의 거친 손마디는 갈라지고 무릎은 펴지지 않아 덜덜 떨립니다. 인부들의 거친 욕설과 기계 소음이 태식의 귓가를 때립니다. 태식은 일주일도 못 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태식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도망가면 네 엄마가 네 이름으로 빌린 그 사채 누가 갚냐? 그거 연체되면 네 엄마가 아니라 네가 감옥 간다. 순자 누님이 네 명의로 대출금 돌려놓은 거 몰라? 태식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치밀했습니다. 아들이 도망칠 구멍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며칠 후, 제 힘으로 번 일당을 손에 쥐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10,000원짜리 몇 장. 잠시 후 태식의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노을 아래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태식이 그토록 무시했던 성실한 사촌 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내 사촌 동생은 이번에 승진해서 나랑 여행 왔다. 너는 오늘 몇 포대 날랐니? 땀 흘려본 돈으로 먹는 라면 맛이 꿀맛일 거다. 열심히 해라, 아들아. 태식은 분노보다 더 깊은 서러움에 라면을 먹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의 사이다 반격은 이제 태식의 영혼을 개조하는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한적한 해안가, 아담하지만 세련된 카페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늙은 여자는 없습니다. 화사한 린넨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건네는 카페 주인 순자 씨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피부, 예전의 군살은 간데없고 셔츠가 터질 듯 단단해진 근육으로 퀭하던 눈빛 대신에 형형한 생기가 도는 남자. 그건 바로 순자의 아들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가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그 안에는 땀 흘려번 돈으로 1년치 이자를 갚고 남은 태식의 진짜 첫 월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순자는 태식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동요 없이 묻습니다. 엄마, 나야. 태식이. 손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전 아들 같은 거 키운 적 없습니다. 1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 댁 아드님은 46살이나 먹도록 남의 등골이나 빼먹던 한심한 인간 아니었나요? 태식의 고개가 푹 꺾입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의 태식은 그저 묵묵히 봉투를 밀어넣습니다. 알아요. 그 태식이는 죽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 현장에서 반장 달고 받은 보너스예요. 엄마한테 빌린 돈에 비하면 쥐꼬리 같겠지만 이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순자 씨의 심장이 왜 안 뛰었겠습니까? 1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자기 손으로 번 돈을 내미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걸 이 악물고 참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안아주면 태식이는 다시 예전의 캥거루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차가운 얼음장 같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50살이 다 돼서야 비로소 사람이 된 아들을 보며 순자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빈손으로 늙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즐길 때 자식도 부모의 그늘이 아닌 제 발 밑에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순자 씨의 이 차가운 외면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응원이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순자는 아들이 두고 간 봉투를 열어봅니다. 돈과 함께 들어있는 작은 쪽지가 하나 보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중에 또 올게요. 손님으로라도. 순자는 아들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태식아. 이제야 내 발로 서는구나.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나를 엄마가 아닌 김순자로 살게 해줘서. 어둠이 내리는 바다 위로 순자의 카페가 등대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품 안의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홀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고 당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자 씨의 독립선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순자 씨의 통쾌한 반격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